청와대에서 2019년 3월 31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명이 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섰죠. 바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이 브리핑을 한 공무원은 청와대 윤도한 수석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청와대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국무총리이겠죠. 국무총리 책임이 가장 크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책임이 크죠. 그러나 추천을 한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을 묻자고 한다면은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총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죠. 청와대조차 자기들이 그 책임을 면하려고 급급해할 뿐이지 총리에게 속 시원하게 넘겨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사 문제 이것을 청와대가 독식하고 있구나. 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고 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러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도한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반문을 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 어떤 검증을 잘못했다는 부분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3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해외의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동호 후보자는 OG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에게 흠이 많다.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두 사람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인사검증을 할 때 이미 그 점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청와대에서는 먼저 인사수석실에서 조현옥 수석이 지금
거기에 책임자로 있고 여기에서 기본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제대로 검증을 하는 곳은 민정수석실이다. 여기에는 조국 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세밀한 검증을 하고 최종적인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곳의 검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한 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이 최종적 검증에서 조동호 후보자도 100점 만점에 40점 나왔고 최정호 후보자도 100점 만점에 40점 나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은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런 흠이 있다는 거 알고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뒤에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기준은 40점은 좀 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60점 이하면은 탈락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기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 성적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60점이 안 되는 40점짜리들을 조국 수석은 합격 도장을 찍어서 국회로 넘겨버린 겁니다.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물론 그의 의사를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샅샅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사를 그냥 받아들여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러자고 했겠죠.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서 결국 청와대 말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조동호 후보자가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된다. 최정호 후보자가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가를 했다. 해적학술단체라고 하는 오믹스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60점 이하는 안 된다,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점수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점수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청와대 브리핑이 원래 40점짜리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한 그 부분이 놀랍기도 하면서 이번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된 이후 이제 청와대 브리핑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동호 후보자가 40점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해적학술단체에 참석했다 하는 것을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브리핑에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40점이어도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샅샅이 보게 되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죠. 한 건 한 건 조동호 후보자 케이스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는 100점 만점에 40점인 조동호 후보자, 그에게 60점 아니어도 오케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3월 3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의사는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브리핑으로 나온 겁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조동호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하죠. 조국 수석은 40점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첫 번째 문제,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이 사실을 속였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검증 실패라는 책임을, 그러한 잘못을 물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에게 조국 수석은 40점이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 40점이었던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문제들, 그것이 지명 철회에 기여했다 하는 것이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지명 철회를 한 것이죠. 그러면 조국과 문재인은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에서 문재인은 조국이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점에서 조국 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조국의 눈높이는 그저 40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눈높이는 60점이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80점 혹은 그 이상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의 이러한 청와대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눈높이에 크게 미달되는 그런 비서실 직원, 쓸모없는 직원이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눈높이가 낮고 수준이 낮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 지명 철회를 하게 한다.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게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족해서 이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남에게 빌려올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그저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 조국 때문에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게 됐고 조국은 바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비서실 직원이다. 그러면 답은 분명하죠. 조국을 파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브리핑을 한 그 윤두환 수석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고 하는데 조국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 그는 조국의 찬가를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눈높이도 조국하고 똑같이 40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국을 찬양하는 윤두환 수석도 조국 따라서 나가야 하겠죠. 이제 최정호 후보자 케이스를 봅시다.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은 100점 만점에 40점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해당 분야에 자질이 있기 때문에 60점이 아니어도 오케이다 하면서 합격 도장을 찍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같은 3월 31일 청와대 브리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문재인의 의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조국과 문재인의 입장이 어떤가, 눈높이가 어떤가, 그것을 비교해 보기로 하죠. 조국은 100점 만점에 40점이다.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첫째는 핑계를 댔죠.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그 사퇴를 수락하고 그렇게 되면 후보자가 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지명철회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사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퇴를 수락했다 하는 것이지요. 후보자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조국이 이미 다 파악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조국은 문제 없다 했던 문제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문제 있다고 했다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역시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문재인은 조국이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조국의 눈높이는 40점이고 국회의 눈높이는 60점이고 문재인의 눈높이도 60점은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높이에 크게 미달되는 비서실 직원, 그러한 조국은 파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최정호 후보자 케이스, 이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적학회 참가와 같은 속였던 사실이 발각이 됐든지 또 결격 사유가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오케이한 후보자를 국회가 안 된다고 하고 문재인이 안 된다고 한 그런 사례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 조국 수석이 문제다. 이것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다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국 수석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참 이상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의 비서실 직원인 조국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조국이 잘못해서 문재인이 나서서 지금과 같은 그런 발표를 하게 했다. 그러면 문재인이 조국의 비서인가?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청와대가 무슨 책임이냐 하고 이야기를 한 브리핑을 한 윤수석은 대통령보다 비서실 직원인 조국 편을 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임이 조국의 책임인데 그것을 감싸고 변호하느라고 대통령까지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책임이 있고 문재인도 조국은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땜질을 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비서실 직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